안녕하세요. 두유람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K-POP 가수 오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유람님 대신 재미있는 K-POP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세대 걸그룹의 레전드 소녀시대가 컴백했습니다. 15주년을 맞은 소녀시대는 8월 5일 데뷔일에 맞추어 정규 7집 Forever One 내 모든 음원을 공개했는데요. 역시 소녀시대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앨범이었죠. 소녀시대는 15년이란 긴 시간 활동하며 수많은 기록들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팬들이 깜짝 놀랄만한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소녀시대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들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시 만난 세계가 데뷔곡이 아니었다고? 2007년 8월 5일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소녀시대. 9명의 소녀들이 보여주는 칼군무와 탄탄한 보컬 실력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었죠. 다시 만난 세계는 많은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커버 무대를 했었는데요. 다시 만난 세계가 나올 당시 2살이었던 르세라핌의 은채가 완벽하게 추는 것만 봐도 여전히 걸그룹들의 교과서 같은 곡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만난 세계가 데뷔곡이 되지 못할 뻔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소녀시대의 10주년 팬미팅 중 멤버들은 다른 노래가 데뷔곡이 될 뻔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주로 만들어진 나 밤이 되면 울고 있어 데자뷰 everyday 매일 반복되는 날들. 공주 컨셉의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였죠. 그래서인지 멤버들도 10년이 지난 당시까지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이는 이거 했으면 우리 10주년이 어딨어 라고 하며 SM이 다시 만난 세계를 데뷔곡으로 정해주어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소녀시대가 부르지도 못할 뻔했었죠. 원래 다시 만난 세계는 배우 서현진이 속해 있었던 걸그룹 밀크의 2집 타이틀곡으로 녹음까지 마친 곡이었습니다. 2집을 내기 전 밀크가 해체되어 부르지 못하게 되자 소녀시대에게 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러 사연이 있는 노래이지만 결국 소녀시대가 힘있는 발차기와 함께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하며 전설의 서막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그룹을 이긴 유일한 걸그룹. K-POP 인기 보이그룹들은 밀리언셀러를 달성할 만큼 음반 판매량이 엄청난데요. 최근 에스파가 걸그룹 첫 초동 음반 판매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긴 했지만 인기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나 세븐틴의 음반 판매량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죠. 그만큼 걸그룹이 보이그룹의 음반 판매량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 어려운 것을 유일하게 소녀시대만이 해냈었습니다. 2011년 소녀시대는 정규 3집 더보이즈로 동방신기, 2PM, 빅뱅, 슈퍼주니어 등 쟁쟁한 보이그룹을 제치고 연간 앨범 판매량 1위를 차지했는데요. 보이그룹을 제치고 연간 앨범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걸그룹은 소녀시대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소녀시대가 가진 대중성과 팬덤의 힘이 엄청났다는 뜻이죠. 이후에도 2012년 테티서의 트윙클은 연간 앨범 판매량 8위, 2013년 아이가러보이가 2위, 2014년 미스터가 5위를 하는 등 소녀시대는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소녀시대가 2020년 이후 데뷔한 그룹이었다면 매번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지 않았을까요? 지가 급하게 준비한 노래? 뮤직뱅크 9주 연속 1위, 2009년 멜론 연간 음원 순위 1위, 그리고 2009년 모든 주요 기록과 상을 휩쓸어 담으며 소녀시대를 2세대 걸그룹의 최정상에 올려다준 노래 G! K-POP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로는 역사상 최초로 1억 뷰를 돌파할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소녀시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실 소녀시대는 2008년 말 다른 곡으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2012년 말 공개한 정규 4집 아이가러보이의 성공개곡 댄싱 퀸입니다. 이 노래는 해외 가수 더피가 부른 Mercy를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2008년 녹음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치며 컴백 준비를 했지만 저작권 허가가 나지 않으며 발매 예정 2주 전에 최종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백을 미루어 급하게 타이틀곡을 구했어야 했는데요. 그때 찾게 된 곡이 G입니다. 당시 SM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의 곡이어서 불안해했었지만 우려와 달리 역대급 성공을 거둔 노래가 되었죠. 컨셉이나 의상을 노래에 맞춰 다시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었는지 지와 댄싱퀸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똑같이 스키니진을 입고 복고풍 아이템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백이 연기되며 전화위복을 맞이한 소녀시대이지만 당시 멤버들은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태연은 2008년 11월 15일 일기로 나도 행사를 뛰고 DJ도 하지만 근데 내 직업은 가수이기에 무대에 오르고 싶은 때가 많다. 새로운 앨범과 컨셉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
했다. 소녀시대 2집은 언제 나와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잠 못 자고 연구 중이에요. 항상 이런 말만 해서 미안해요. 라는 말을 썼었죠. 하지만 소녀시대가 컴백 연기로 힘들어하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대형 실수.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는 새로운 변신을 보여준 노래였지만 당시 소속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팬들은 뒷목을 잡았었는데요. 원래 미스터 미스터의 공개 일정은 음원과 뮤직비디오 공개가 2월 19일, 음반 발매가 24일이었죠. 그런데 대형 기획사인 SM은 초보 신생 기획사도 하지 않을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맙니다. 뮤직비디오 데이터 파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수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녀시대의 컴백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가 기사로 나기 전 2NE1이 24일 음원 발매와 컴백을 예고하며 소녀시대와 대결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팬들은 SM이 2NE1과 동시 컴백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SM의 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해외 아이튠즈에서는 원래 공개 일정인 19일에 음원이 공개되어 버렸는데요. SM은 유출을 막아보려 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100% 막을 수는 없었기에 결국 음원을 24일에 먼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는 공개되지 않으면서 팬들이 설마라고 생각했던 SM의 뮤직비디오 데이터 파손 핑계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SM의 엄청난 실수의 연속에 태연은 인스타에서 가지가지 해 라고 이모티콘으로 일침을 날리기도 했었는데요. 멤버들도 실망할 정도였으면 당시 팬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겨울에 찍은 거라고? 소녀시대의 걸크러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Catch Me If You Can. 시원한 의상과 멤버들의 당당한 매력에 여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는 뮤직비디오 영상은 한겨울에 다시 촬영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번에는 SM이 뮤직비디오 데이터를 파손한 일은 아닌데요. 2014년 여름에 Catch Me If You Can을 촬영한 소녀시대는 그해 8월 도쿄돔 공연을 확정하며 샵 캐치 GG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Catch Me If You Can의 홍보 영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소녀시대에게 다시 촬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소녀시대는 어쩔 수 없이 9인 버전으로 찍은 뮤직비디오를 다시 8인 버전으로 촬영해야 했는데요. 파트와 동선을 다시 짜고 준비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려고 하니 겨울이 된 것이었죠. 뮤직비디오 속 다른 영상들과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겨울에 여름 의상을 입고 촬영해야 했던 소녀시대. 뮤직비디오에서는 전혀 티나지 않고 너무 멋있어서 이런 고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네요.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았지만 신나고 좋은 노래들로 K-POP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소녀시대. 그래서 약 5년 만에 컴백한 완전체 소녀시대를 팬들은 더욱 반기는 것 같죠. 소녀시대는 타이틀곡 Forever One으로 전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얼마 전 소녀시대의 단독 예능 소시탐탐에서 SM의 수장 이수만이 앞으로 15년 더 하자는 이야기를 했죠. 15년 동안 올타임 레전드를 보여준 소녀시대가 앞으로 15년 더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비하인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소녀시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 그리고 오뮤오였습니다. 안녕!